고생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적 관련 법률 문제로서 교재 90페이지 우리 지목까지 했죠. 자, 91페이지 보시면 17번 토지 이동. 이 토지 이동에 대해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문제로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신규 등록, 즉 공유수매 매립 시 이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자, 이동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는 60일 이내. 그 다음에 우리 등록 말소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고로 시험의 함정으로 등록 말소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요걸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60일로 사유가 발생한 날 대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경우 소유자는 지역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때 우리 또 주의하실 거는 건축물이 경계에 걸리게 할 수 있다라고 또 주의하시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소유자는 주택관계법에 따라 합병하고자 할 때는 역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다음 네 번째,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도 역시 60일 이내에 소관청에다가 신청해야 된다. 그 다음 3번에 등록 말소. 말소는 지형변화, 우리 말소는 아까 그 통지를, 즉 소관청으로부터 말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는 90일 이내에 신청하고, 그렇지만 또다시 말소되었던 토지가 다시 지형변화로 회복이 됐을 때죠. 자, 회복이 됐을 때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 되었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회복을 하고 관리청과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소유자가 회복 신청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축척 변경에 관한 문제죠. 자, 이 축척 변경이라 하면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즉 지적도죠. 지적도의 축척을, 즉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거다. 정밀도, 즉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니까 그만큼 정밀도가 높죠. 고로 임야도는 축척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지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는 축척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이때 축척 변경 절차에서는 축척 변경은 면적의 증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반면에 구별하셔야 할 게 지번 변경. 이 지번 변경 시도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면 틀렸죠. 지번 변경 시는 이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는 점. 만약 출제자가 지번 변경이나 축척 변경 시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면 틀린 지문이죠. 우리 토지 이동 사유 중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즉 축척 소관청이 직권을 하되 3분의 2 이상의 동의 거치는 것은 축척 변경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축척 변경하고 지번 변경하고 둘 다 우리 이동 사유 중에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동의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이죠.
요 둘 다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요 두 개밖에 없다. 즉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하고 요 두 이동일 때만 시도지사의 동의 절차를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나머지 이동 시는 뭐 합병이나 분할이나 또 등록 전환이나 이러한 절차를 거칠 때, 이동 사유가 있을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은 틀린 지문입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두 개, 축적 변경, 지번 변경. 또 이 축적 변경과 지번 변경 중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축적 변경 하나, 이렇게 해서 절차상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서 문제 풀죠. 역시 축적 변경하는 설명 중 틀린 것 물었습니다. 1. 소관청은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이 지역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 또는 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축적 변경할 수 있다. 예. 그다음 축적 변경을 신청하는 소유자는 축적 변경 사유를 적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3.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거기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 거기 점유자 줄 주시고요. 그 다음 넷째,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우리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거나 또 수령해야 된다. 거기 수령 또는 납부, 수령도 6개월 이내, 납부도 6개월 이내로. 과거에는 6개월, 3개월 했는데 공통 다 6개월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럼 4번이 틀린 지문. 그다음 5번,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고 확정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그다음 19번, 역시 축적 변경에 관한 절차에 관한 문제죠. 자, 소관청이 역시 납부하고자 하는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 고지 수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 신청을, 이때 이 신청 기관은 축척변경위원회냐 또 소관청이냐 묻습니다. 자, 청산금에 대한 그 제곱미터당 가격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신청기관은 소관청에다가 이 신청해야 된다는 점, 위원회가 아닙니다. 꼭 그 시험에 이 신청은 소관청에 거기 줄 주시고 위원회 X, 위원회 X. 자, 그 다음 역시 납부는 아까 수령이든 납부든 6개월 이내. 예. 그 다음 20번 문제도 통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1번, 역시 축적 변경하는 설명 중 틀린 것. 자, 청산금 납부 지급 완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고, 이때 확정 공고일에 이동 시기가 됩니다. 시행 공고일이 아니라 확정 공고일. 그로 지문에 21번의 1번 지문에 확정 공고일 해야 맞는 지문이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할 때는 시행 공고일로 바꾸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 공고일 하면은 X, 맞는 지문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축적변경위원회는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 토지에 대하여 지원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 자, 그 미리 조사 줄 주시고, 이거는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지적소관청이 미리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해서 그 조사서를 축적변경위원회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에서는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소관청은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또 수령자는 또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 청산금이 딱 일치되면 문제 안 되는데, 청산금이 청산해주고 남는 잔액은 남은 금액은 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가고 부족액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해서 틀린 겁니다. 지문상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 소유자 부담한다 하면은 X.
그 다음에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 수령해가라는 통지를 해야 된다. 맞죠? 20일 이내에.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네, 맞는 답이죠. 그 다음 22번은 날짜에 관한 문제로서 역시 출제가 된 문제고 자주 나오죠. 자, 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시장으로부터 축적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자, 이때 그 시행 공고를 20일 이상 하되 어디에다가 하느냐라고 그 또 시험에 시행 공고를 시군구 및 리동, 동리 게시판에다가 게시한다. 자, 이것을 시험에 및 해야 맞는 지문이지 또는 하면은 틀린 지문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22번에 기업 20일 이상 공고 옆에다가 시군구 및 동리 게시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고 또는 하면은 틀린 지문으로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의 축적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자는 역시 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 디귿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음을 15일 이상 역시 게시판에다가 공고해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5일 이상 공고. 우리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아까 공고. 그 다음에 청산금 결정되었음을 공고는 15일. 물론 이 두 공고는 어디 하느냐. 만약에 시군구 공보나 일간신문 그리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뭐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으로 우리 지적 정리에 대한 통지를 주소지로 통지해 줘야 되는데 주소지를 알 수 없고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그 일간신문이나 또 공보, 관보를 하죠. 공보,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관보인 공보. 이때는 및 인터넷 홈페이지냐 또는이냐 또는 그때는 또는입니다. 밑이 아니라 그때는 또는 해서 통지를 해줘야 된다. 공고를 해야 되죠. 자, 밑인지 또는인지를 꼭 좀 이게 한 글자 가지고 지문상 그 답이 틀리고 맞고 좌우되죠. 네, 나머지 23번은 뭐 같은 문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24번 역시 축척 변경에 관한 절차에 관한 문제로서 역시 그동안 풀어본 문제네요. 자, 25번. 자, 25번에 보시면은 이제 축척 변경 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그거 별표 넣으시고 앞에서 우리 공부하신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이 축척 변경 위원회하고 두 위원회에 대하여 구성하고 업무 내용하고를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공부하신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측량에 대하여 적부 재심사를 하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업무는 측량 기사에 대한 징계라든지 또 양성, 또 기술자 양성, 그리고 또 정책 입안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주로 축척 변경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업무 내용하고 또 중앙지적위원회 그 업무 내용을 공부해 놓으셔야 되죠. 구성원은 똑같습니다.
축척이원의 구성원의 수는 역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또 중앙지적위원회도 역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그 대신에 위원장은, 그 중앙지적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은 그 지적소관청이 지명하죠. 그런 반면에 거기 국장이 되죠. 죄송합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그 중앙부처의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반면에, 이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 그러나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그 중앙부처 국장, 그다음 부위원장은 과장. 이렇게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를 또 시험에 한 번씩 출제하니까, 25번에는 소관청이 지명, 이렇게 호선한 다음에 틀린다. 호선이 아니라 지명, 소관청이 지명함,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이 소유자가 들어가야 된다. 포함되어야 된다. 만약 5인이 이하이면은 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번, 역시 위원회의 업무, 심의 의결사항, 아까 말씀드린 그 26번 하고 앞에서 그 공부하신 중앙지적위원회하고 비교 출제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 28번 문제도 보시죠. 28번 문제 별표 넣으셔야 되겠네요. 지적소관청이 공부상 잘못 오기되어 있는 사항을 발견했을 때 직권으로 정정, 고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잘못 입력, 2번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 3번 토지 이용 계획서하고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용이 아니라 이동. 글자 한자 때문에 답이 틀렸습니다. 이용이라 틀렸죠. 그 다음 4번 지적 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 그 다음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필지 면적의 증감 없이 보여주시죠. 경계 위치만 잘못됐을 때는 직권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계 정정은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승낙서나, 즉 경계서로 이웃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또는 판결서 정본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 점, 이해관계인들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가 있어야 정정할 수 있지. 이때 그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 정정을 직권으로 할 수 없다는 점. 그렇지만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것을 정정할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음을 꼭 시험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9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경우냐 없는 경우냐. 1. 이동정리 계획서. 2. 증감 없이. 3. 위원회의 의결 결과. 4. 잘못 입력. 5. 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와 부동산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자, 우리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 등기를 기초로 하고, 토지의 사실관계인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고로 대장상 토지의 표시하고 등기부하고 토지의 표시가 서로 다르면은 등기부를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대장에 고칠 필요 없어요. 등기부를 정정해야 돼요. 고로 이때는 등기관에게 통지라고 써놨죠. 그죠? 불일치함을 등기관에게 통지. 이해했죠? 29번에 5번에 직권 정정할 것이 아니라 등기관에게 통지. 예. 자, 그 다음 30번. 이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군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소유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을 신청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건축물이 경계에 걸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2. 공부사항 등록사항이 이동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 정정. 그 다음 3. 소유자 신청 없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공부에 등록 말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원래는 우리 등록 말소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 있고 수수료는 면제. 토지가 멸실되었으니까, 그죠? 바닷물에 잠겼으니까 수수료 받을 수는 없죠. 다른 거는 뭐 합병이나 분할이나 이런 신청, 지목 변경은 수수료를 받겠지만은 토지가 물에 잠겨버렸는데 수수료까지 내놔라 한다는 거는 너무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등기된 토지 줄치죠.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내용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등기된 토지의 공부상, 즉 등기부상에 토지 표시하고 대장상에 표시하고 불일치할 때는 아까 우리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같으면은 등기필 통지서, 뭐 증명서, 완료 통지서, 또 관서가 등기소가 제공하는 전산 자료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소유자 사항을 정정하면 되겠지만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상 그 토지의 표시인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지 지문을 잘 보시고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하고 대장이 우선하죠. 그리고 불일치할 경우에는 아까 등기소의 등기관한테 불일치함을 통지를 해야 된다 했죠. 그죠? 통지를 해야 되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예, 넘어가시고. 그 다음 31번. 자,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을 물었는데요. 1. 토지 측량 수행자가 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지적소관청에다가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죠. 소유자지 측량 수행자가 정정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나 재심사에 대해서는 수행자도 지적위원회에다가, 즉 1차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은 수행자는 이 정정 신청은 소유자가 할 수 있지,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측량 수행자가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 다음 2번. 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얻을 필요 없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아까 우리 경계의 변동에 있어 면적의 증감이 없다면은 경계의 위치만 잘못했을 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었고, 그러나 또 면적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 경계 정정은 이때는 이해관계인들의 승낙서나 또는 법원의 판결서 정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해서 틀린 질문으로, 즉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에 의해서도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 그다음 4번에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서 틀렸죠. 면적의 증감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면적의 증감 없이, 그거 틀렸죠. 면적의 증감 없이라고 해야 맞을 텐데, 경계가 변경됨으로써 면적의 증감이 있는 때는 안 된다. 그 다음 5번. 경계와 면적의 변경으로 소유권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접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해당하나 제한물권자, 가처분권자 등은 경계와 면적 정정 시 면적의 증감이 오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2번 문제도 역시 중요한 문제죠. 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소유권 만지다, 간로안이 뭔지 모르죠. 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뒤에를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자, 등기필 정보, 완료 통지서, 증명서, 또 등기소가 제공하는 전산 자료, 즉 등기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은 소유권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자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다만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성명 또는 소유자의 어떤 정정상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죠.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미등기 토지. 32번 꼭 별표해 놓으시고 꼭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3번. 토지 소유자가 하회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위 신청,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대신, 대위. 이걸 대위 신청. 근데 사실은 대위하고 뭐 대신, 엄밀히 따지면 뭐 뜻은 다릅니다만 뭐 관계는 없죠. 대리는 위임이 필요한 거고, 사실은 요거는 뭐 대위, 법정 대위. 자, 1번 채권자. 당연히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죠. 우리 등기 신청도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만 뭐 대리 경작자라든지 점유자는 안 된다. 그 단순히 점유자는 안 된다는 점. 자, 우리 여기서 아까 점유자라 하면은 뭐 대리 경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점유자가 되죠. 농지라면은 뭐 대리 경작자, 용익권자들이 점유자가 되고, 이 사람들은 축척 변경, 아까 축척 변경 시행 공고하면은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 설치자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들어갔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 대위 신청, 즉 이동 신청을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위 신청자는 점유자가 아니, 즉 대리 경작자인 점유자는 아니다. 점유자는 대위 신청자가 아니다라는 점, 요 구별. 대리 경작자인 용익권자의 사람들은 토지 이동 신청에 대해서 대위 신청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고, 경계점 표지 설치자에는 들어간다는 점 구별해서 대비해 주시고, 채권자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는, 이거는 점유자택이죠. 고로 2번이 대위 신청자가 아니다는 것. 그 다음 3, 지방자치단체장 가능하죠. 그 다음 4, 역시 사업시행자, 공공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대위 신청 가능하고, 그 다음 5, 주택법에 따라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역시 이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 관리인 가능하다는 점. 33번 꼭 별표 넣으시고 응용 문제 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4번.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농어촌 정비사업법에 따라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시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그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에다가 신고한다 해야 맞는 답이 되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2번,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 이동 신청을 하도록 요청해야 되죠. 그 다음 3,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경우 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공사 착수 시가 아니라 준공된 때 보여주시죠. 3번에 함정으로, 또 3번 지문에는 공사 착수 시라고 해서 틀린 걸로 출제합니다. 착수 시가 아니라 준공시, 준공시 해야 되고, 이때가 이동 시기가 된다는 점. 그리고 아까 축척 변경 또 이동 시기는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이 아니라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이 이동 시기가 된다는 점.
여기 요거 꼭 좀 이동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축척 변경일 때는 시행 공고일이 아니라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이 이동 시기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 평질 변경이라든지 신규 등록이라든지 이러한 공사를 실행하는 이러한 이동 사유일 때는 공사 착수 시가 아니라 공사가 준공됐을 때 이동 정리 시기가 된다는 점, 그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이동, 자, 거기 대장에 등록된 도시 소유 변경사항 등기 완서에서 등기한 증명사항을 제공한 때를 등기한 증명 그걸 저론을 가진 것은, 예, 뭐 권리에 관한 증명이죠. 권리에 관한 증명은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그렇지만 등기 신청 접수증 가지고는 증명서가 될 수 없죠. 그 다음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예. 그다음 36번 별표해 놓으시죠. 이동 정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등록상 정정으로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까 이해관계인들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정본. 그다음 2번 소유자 토지 이동 신청은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죠. 그다음 3.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입니다. 이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일부가 용도 달라지면은 또 우리 분할 또 의무화 되어 있죠. 그다음 4. 주택법에 관한 공동주택 부지를 지목 변경하는 경우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표자는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관리는 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없다가 아니라 관리인 또는 대표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했죠. 고로 틀린 질문입니다. 5. 위임법 제404번조의 채권자는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와 같은 점유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 거기다가 뭐 지상권자니 전세권자니 지역권자니 임차인이니 또 아까 대리경작자 어떤 지문 넣든 점유자는 대위 신청권자가 아니다는 점. 그렇지만은 축척 변경 시행 공고를 하고 이때 30일 이내에 그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 의무가 있다라 했습니다. 그 다음 37번 역시 이동 신청 및 정리에 관한 문제 중요하죠. 37번 또 별표 1. 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신규 등록의 경우 매립 준공 일자에 소유자가 변동된다. 예, 준공한 때 이동 시기가 되고, 그 다음 2.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수 신고가 된 토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 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 이동 신청할 수는 없다. 3. 등기 기록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공부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공부의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죠. 이 경우에 그 뜻을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4.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다가 이동 신청해야 되죠. 5. 소관청이 측량 적부 재심사나 심사의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을 따라 지적 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죠. 직권 정정 가능합니다. 토지 이동 신청 계리서, 적부심사 계리서라든지 의결서 사본을 첨부했을 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예. 38번 역시 이동사유 아까 됐고, 그 다음 39번 역시 별표 소유자 정리, 토지 소유자 정리 중요하죠. 자, 우리 소유자 정리는 등기를 기초로 해야 된다. 권리는 등기가 우선. 1. 소관청이 직권조사 측량하여 결정한 지번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지공부에 등록할 경우 토지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죠. 2. 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매립 준공 인가된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조사하여 등록한다. 3. 토지 일부에 대한 매매로 일부 매매 조치죠. 매매. 자, 우리 일부 매매했을 때는 분할을 의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적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일부 형질 변경되었을 때는 분할을 의무화되어 있고 또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매매, 자 일부 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이 토지의 분할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토지 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에 의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토지 분할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예, 채권자 대위죠. 우리 등기해달라 할 수 있는 것도 등기 청구권, 또 금전 채권자도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자를 할 때는 꼭 금전 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자가 아니죠. 부동산 매수자로서 일부 분할해달라, 등기해달라 하는 것도 하나의 채권입니다. 고로 3번은 맞는 지문이 되죠. 그 다음 4번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공부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면 등록할 수 있다. 이때는 재산은 국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맞고. 그 다음 5번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기록의 부합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예. 자, 그다음 40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유자의 정리 역시 중요하죠. 1. 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죠. 단 아까 등기소의 통지, 등기소의 통지. 2. 국유재산법 총괄청 관리등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 등록 신청하는 경우 소관청은 공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만 역시 등록할 수 있고 국으로 등록됩니다. 그 다음 3.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 줄지죠.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사항은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필증. 틀렸죠. 자, 신규 등록은 아직 보존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존 등기 없음. 따라서 등기 기록에 의하여 소유자를 정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때 불일치함을 발견했을 때는 등기소의 통지. 그 다음 5번 소관청은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산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준을 무료한다. 그 다음 41번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이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아까 우리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아까 주의하실 거는 일간신문, 그 다음에 시군구 공보 또는입니까 밑이냐. 밑 하면은 X 또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 이렇게 여기서는 또는이라고 거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1번에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거기 줄치시고 이때는 일간신문, 시군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한다. 그러면 및 하면은 틀렸다. 및 하면 지금 틀렸다. 그렇지만 아까 축척 변경 시행 공고, 축척 변경에 대한 시행 공고는 시군구 및 동리 게시판의 공고. 그렇죠? 축척 변경 시행 공고는 시군구 및 동리 게시판에다가 20일 이상 공고. 거기는 밑입니다. 밑. 요까 출제해요. 밑. 어디서는 밑이고 어디는 또는이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 이게 이미 틀렸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를 정리한다. 아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면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면은 지적 공부가 우선합니다. 지목이라든지 뭐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지적 공부가 우선하지만은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를 정리는 선 이전 등기를 하고 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원시 취득 같으면은 제가 원시 취득할 때하고 승계 취득할 때하고를 꼭 공부 정리하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원시 취득일 때는 선 대장 등록 먼저 대장상 소유자를 등록합니다. 선대장에다가 소유자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후에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먼저 대장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 하도록 해요. 따라서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즉 신청 정보로서는 신청 첨부 정보죠. 첨부해야 될 서류, 첨부 정보로서는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바로 토지 대장입니다. 대장.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같다면은. 그래서 대장상 먼저 소유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 후 보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승계취득. 이 사고를 꼭 기억하세요. 승계취득. 자, 승계는 매매나 증여나 교환이나 뭐 상속 등등 포괄 승계, 특정 승계, 이러한 우리에서 승계취득 시에는 먼저 대장 이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후에 대장상의 소유자를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1번의 1번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를 정리한다. 이거는 틀린 질문입니다. 즉 먼저 이전 등기가 되고, 이거는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를 먼저 정리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직접 신청하죠. 이전 등기는 이거는 신청하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관서가 통지해 줍니다. 등기소의 등기관이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라고 통지해 주면은 이때는 지적소관청에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죠. 일단 통지해 줄 필요도 없고, 직권으로 정리했다면은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즉 매매나 증여나 교환을 위하여 이전 등기 신청을 했고 이미 토지 소유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했다라고 통지해 줄 필요 없다. 예. 그 다음에 세무관서에도 통지해 줘야 돼요. 세무서에도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통지해 줘야 되고, 지체 없이죠. 옛날에는 뭐 며칠 이내에 이렇게 날짜가 있었는데 지금은 둘 다 지체 없이 통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41번에 1번 항상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함을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지해 줄 필요 없다. 소유자가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렇지만은 직권이라든지 대위라든지 뭐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점 됐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 42번. 자, 지적공부 정리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번 변경, 2. 신규 등록, 3. 등록 전환, 4. 분할, 5. 일부 용익권 설정. 그러니까 일부가 용익권 설정된 거는 이동 사유도 아니고, 만약에 일부가 형질 변경되었다면은 이때는 이동 사유가 됩니다. 형질 변경 같으면은 지목 변경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일부에다가 용익권 설정하는 거는 이거는 이동과도 관계없고 대장 정리도 할 필요 없고요. 단지 등기소에다가 설정 등기 할 때 이때 도면은 첨부를 해야 됩니다. 지적도 첨부 요함 거기다가 등기 신청 시, 그러면 한 필지 전부에다가 지역권 설정할 때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 없어요. 그 점 시험에 우리 등기 시험 문제 낼 때 토지 일부나 전부에
용의권 등기 신청 시에는 지적도를 첨부해야 된다 하면은 틀린 지문. 전부일 때는 지적도 첨부할 필요 없고 일부의 용의권 설정할 때는 지적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그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3번에 역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아닌 것은 이거는 역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거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출제한 거죠. 그거는 4번에 등기관서에 등기 필통지서에 의하여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때, 이때는 아까 선 이전 등기 신청 후 대장 정리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 정리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알고 있습니다. 고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같은 문제죠. 자, 그 다음 44번 문제도 이동 신청 및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꼭 시험에 대비 별표 놓으시고요. 별표 출제 또 됩니다. 이거는 거기서 5번에 틀린 것 보시죠. 5번. 자,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 거기 그 등기 완료 통지, 우리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죠. 우리 변경 등기가 필요한 거는 촉탁이라서 촉탁. 그럼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관서에서 부탁받아서 등기를 수리하고 나면은 그 수리하여 완료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지적소관청에다가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에서는 그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한테 정리 다 됐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 15일. 예,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죠. 근데 이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7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다음 문제 보시면 됩니다. 자, 45번 문제 거기 출제가 되는데 45번. 다음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했습니다라는 사실을 통지해야 되는 시기에 관해서 두 가지가 출제됩니다. 아까 우리 변경 등기를 요하는, 즉 이동이 있어서 이동 정리를 하고 60일 이내에 하고 관할 등기소에다가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하면은 관할 등기소에서는 변경 등기를 완료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소관청에다가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소관청은 그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접수한 날로부터, 예, 거기 등기 완료 접수한 날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요걸 이제 함정을 내는데, 촉탁 등기 접수한 날로부터라든지 다른 말을 넣어가면 문제 냅니다. 그러니까 관할 등기소에가 촉탁 등기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라고 하면 틀렸죠. 그죠? 등기 접수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 그렇게 소관청이 접수받은 거지. 등기소가 접수한 날 하면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거 45번 꼭 그 별표 넣으시고, 이것도 빈번히 출제됩니다. 그 다음 46번은 뭐 역시 같은 문제니까 생략. 47번. 47번에 관한 문제는, 예, 촉탁 등기 대상이 아닌 것. 딱, 우리 이동 사유 중에 촉탁 등기 대상이 아닌 것 딱 하나. 신규 등록. 고로 답은 4번. 지적소관청이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는 촉탁 등기 대상이 아니다. 답은 4번. 나머지는 다 촉탁 등기 대상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우리 촉탁 등기 대상이 이동 사유 중에,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촉탁 등기 대상이 아닌 것 하면은 신규 등록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등기하고 관련된 문제가 또 연결되는 문제가 방금 촉탁 등기도 신규 등록 시는 아니고 나머지는 됐고, 이제 조금 쉬었다 우리 이제 부동산 등기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쉬셨다.